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의료개혁은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단체들은 과도한 증원이 폐교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월부터 30도에 이르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내내 더운 날씨로 역대급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7월과 8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집중호우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태양 자기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태양 표면 가까이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용하면 태양 폭풍의 기간과 강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만든 사람에게 우리 돈으로 8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기반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을 막는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의료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의대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전공의들도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과도한 의대 증원 규모에 맞춰 교육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기존 교육 인력과 시설을 고려하면 현재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과도한 증원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졸업생들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해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대의 경우 인구를 고려하면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는 정책을 남발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수들은 의사 후배들이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꿔 증원 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사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로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증가해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여름은 시작부터 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예년보다 적지만 강하고 센 태풍이 북상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의 도로가 불쑥 솟아 있습니다. 폭염에 뜨거워진 콘크리트가 팽창하면서 노면이 밀려 올라온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도 걷기조차 힘이 듭니다. 114년 만에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 2018년 여름의 모습입니다. 올여름에도 기록적 폭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을까? 기상청은 올여름 기상 전망에서 6월 시작부터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예고했습니다. 6월과 8월은 이제 높을 확률 5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6월 평년 기온은 26도에서 28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또 7월과 8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걸로 예상되면서 올여름 내내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올여름 엘니뇨 여파로 해수 온도가 높게 지속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서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대기 온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해수 온도도 높습니다. 올여름 충분히 역대 폭염이 가장 심했던 1994년과 2018년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적 폭염과 함께 집중호우 가능성도 큽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에는 7월과 8월 사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클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며 우리나라로는 따뜻한 남풍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은 평년 수준인 2.5개보다 적겠지만 한반도 주변까지 강한 위력을 가진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속에 올여름에도 날씨 변동성이 무척 클 걸로 보인다며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파키스탄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9도로 치솟았다고 EFE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기상청은 남부 신드주 다두와 모헨조다로의 기온이 섭씨 49도를 기록해 국내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전역 병원에서는 열사병 환자 수백 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르다르 사르파라즈 기상청장은 남부 신드주와 남펀자브주 일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51에서 52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르파라즈 청장은 기후 변화로 때 아닌 비와 열파, 가뭄을 초래하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조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FE 통신은 파키스탄 정부를 인용해 파키스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 미만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기후 변화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10개국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평년보다 따뜻한 3월을 지낸 탓에 꽃이 일찍 피면서 불가리아에서는 때이른 장미 수확이 한창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평소보다 따뜻하고 습한 날씨 탓에 고급 장미 오일의 주원료인 불가리아 장미가 평년보다 한 달 가까이 일찍 폈다고 전했습니다. 장미 농가에서는 최고급 장미 오일을 만들기 위해 꽃잎을 사람 손으로 직접 따야 하고 특히 장미 꽃잎의 에센셜 오일 함량이 오전 7시쯤에 가장 높아 이른 아침에 꽃잎 수확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칸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불가리아는 향기가 좋은 고급 장미 오일의 세계 최고 생산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 세계에 오로라 장관을 선사했던 태양 폭풍을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예측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수수께끼였던 태양 자기장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지구촌은 일제히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도 이례적으로 화려하게 춤추는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로라는 태양 폭풍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인데 21년 만에 가장 강한 태양 폭풍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내부 자기장에 의해 11년 주기로 흑점이 크게 늘었다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주기에 얼마나 강한 태양 폭풍이 불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양 자기장은 지구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양 자기장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태양 표면 가까이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사 슈퍼컴퓨터로 분석했더니 태양 표면 32,100km에서 자기장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20만 킬로미터 깊이의 자기장이 있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Parts of it peek out onto its surface. And you can think of magnetic field as kind of being like a rubber band. And the motions near the top of the sun are pulling that rubber band until it gets so extended that it breaks. And when it breaks, that then launches the material from the sun out into space. 이번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위성이 파괴되거나 전력망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흑점을 만들어내는 가스와 플라즈마의 비틀림 진동을 규명했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태양 폭풍의 기간과 강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통신의 국내 연구개발 사업이 세 번째 도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6년 동안 사업비 3천억여 원을 투입해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 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고도가 36,000km인 기존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300에서 1,500km 높이에 위치해 짧은 지연 시간으로 고속 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5,500여 개의 저궤도 군집 위성을 갖춘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글로벌 기업이 비표준 독자 규격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위성 추적과 통신 링크 형성, 위성 움직임에 따른 신호 오류 보상과 같은 11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정 시점에서의 테스트 관련 보도는 삼성전자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건 가만히 있다가는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대부분 금융 지원 같은 간접적인 방식인데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 최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나라는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애초 예상됐던 10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2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70%는 반도체 금융 지원에 쓰입니다. 17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고 현재 3천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산학협력지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작공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해 속도 경쟁에도 힘을 실어줄 방침입니다. 아울러 세제 지원과 함께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의 70% 이상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인센티브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른 국가와 달리 직접 보조금 대신 간접 지원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이제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거든요. 세제 지원 부분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인센티브 효율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정책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AI, 인공지능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목소리를 만든 사람에게 우리 돈으로 8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AI를 기반해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을 막는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미국 뉴햄프셔주 대선 후보 예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원들이 받은 전화 메시지입니다.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하지만 이는 진짜가 아니고 미국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가 AI로 만든 가짜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스티브 크레이머에게 600만 달러, 우리 돈 82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FCC는 또 이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링고텔레콤에 대해서도 2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AI로 영상과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AI 개발자, 금융기관, 클라우딩 컴퓨터 업체 등의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사이트의 결제를 제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앱스토어를 관리하는 게이트키퍼에게도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일련의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that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deepfakes. Fake images and misinformation can be exacerbated by emerging technologies. 지난 1월 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 피해자로 대상이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 이후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서울대판 N번방은 여성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했는데 이 같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 검은색 옷차림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남성. 서울대 동문을 비롯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붙잡힌 박모 씨입니다.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했던 기존 N번방 사건들과 달리 박 씨 등 일당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 접수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도 2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증화로 딥페이크 기술 접근성도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양상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30여 초 만에 손쉽게 영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SNS에서도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준다는 채널 수십 개를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딥페이크 영상물이 신고도 처벌도 모두 어렵다는 겁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온갖 사진들이 범행에 활용될 수 있는 탓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텔레그램 같은 경우 익명성이 높아 범죄에 자주 악용되지만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돼 모니터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가 현행법상 유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개인 소지 목적의 영상물 제작 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이걸 유포하기 전 혹은 유포하기 전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어떤 일들로 이어졌을 때는 정작 이 조항으로는 처벌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발빠른 기술 변화에 맞춰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피의자들이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중대한 성폭력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피의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물 삭제와 차단,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조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졸업생 남성 2명은 지난 2021년부터 대학 동문 등 여성 60여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 닷새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맞이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원도시 서울에 대한 청사진을 논의하며 국제적인 녹색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 닷새 만에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5년 첫 박람회가 열린 이후 올해 국제 행사로 확대되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최다 관람객을 모은 겁니다. 시민들은 한강변 6만 평 부지에 조성된 크고 작은 정원 76곳을 누비며 녹음 속 여유와 고즈넉함을 즐깁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여기 오니까는 이렇게 볼거리가 있어서 참 좋아요. 꽃 보면은 그냥 다 동심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정원도시를 선포한 서울시는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미래 녹색도심의 청사진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인들의 삶 속에서 녹지 공간이 기계보다 인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며 현대사회에 점점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꼭 TV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TV 스크린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마당이 있으면은 그 변화하는 걸 계속 쳐다볼 텐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정원 1,007곳을 조성하며 국제적인 녹색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원 정책은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매력 가든과 사회적 약자 이용 공간에 조성되는 동행 가든 크게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와서 즐기면 이게 다 여러분 앞마당이고 이게 여러분의 정원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뜻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든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상설 전시는 오는 10월 8일 가을까지 계절 따라 다채로운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전남 장성에는 전국에서 가장 긴 강변 꽃길이 있는데요. 황룡강 십리길을 따라 다양한 봄꽃이 활짝 피면서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전합니다. 황룡강 일대가 물감을 뿌려놓은 듯 형형색색 물들었습니다. 양귀비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시복송이 꽃들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봄바람의 살랑입니다.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장미도 이쁘고 수국도 벌써 피어서 이쁘고요. 양귀비는 특히 더 이쁩니다. 4km 강변을 따라 구간별로 다양한 꽃들이 군락을 이뤄 각기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시민들은 거대한 꽃정원을 거닐며 봄 기운을 만끽해봅니다. 꼬마 열차를 타고 꽃길을 달리는 표정은 하늘만큼 화창합니다. 이번 주가 좀 날씨도 괜찮고 그다음에 쭉 돌아봤는데 해바라기 길부터 해가지고 아주 잘해놓은 것 같아요. 가슴이 훅 터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황룡강에서 봄꽃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장성군은 가족과 반려동물이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야간 경관을 추가 조성해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개정꽃을 물론이고 장성 뮤직 페스티벌, 북캐프닉, 또 팬문화존 같은 색다른 문화 체험 행사, 그리고 낮보다 더 아름다운 야간 경관까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장성 황룡강을 따라 활짝 핀 봄꽃은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여름에 초입으로 가는 길목이라 더워지기 전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뚝섬 한강공원으로 발걸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벌써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26일까지는 상설전시 특별전을 운영해 더 많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주말 동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